뭐 이러한 수작업 하는 거를 장비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PLC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서버 모터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어느 전진 후진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에 가서 멈추는 동작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냥 실린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배웠던 공합 실린더라든지 이런 걸로는 되지 않고 서버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이러한 걸 구성할 수가 있고, 이 위쪽에 보시면 터치 판넬도 사용을 해서 기계 장비의 어떤 상태값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장비를 이렇게 만들면 아래처럼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모션을 만들면, 그래서 이제 이런 PLC 장비를 이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현장에 가면 이런 제어 판넬을 만듭니다. 이 제어 판넬에 이렇게 PLC 배치하고 이 개전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C가 원래는 이렇게 밑에서 여러분들 MC 지금 가지고 시퀀스 실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PLC 없이 이런 것만 가지고 제어를 했었는데, 이거 뭐 계전 기구가 하나가 동작 하나니까 뭐 동작이 100단계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게 100개가 필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 너무 배선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불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이제 PLC가 개발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PLC 제어반이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이제 LS 거를 쓰고 왔지만 이렇게 블록형이라는, 이게 보통 소형인데 블록형 PLC도 있고 오른쪽처럼 모듈형 PLC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요 가운데 게 여러분들 LS 거의 그 다음 버전 XGK 버전의 블록형, 오른쪽이 중대형 모듈형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강의실 앞에 있는 장비 요거는 미쓰비시 회사에서 나오는 멜색이라는 기종이에요. 미쓰비시의 멜색의 Q 시리즈 PLC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R 시리즈라고 해서 Q 시리즈 다음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 장비는 그 시뮬레이터를 한번 보셔가지고 동작은 대충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시뮬레이터랑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 이제 서버 장비까지 같이 돌린 모션이 되겠습니다. 비금속이 탐지가 됐죠. 가운데 센서를 이용해서 비금속이 탐지가 됐고, 그럼 이게 이제 그 서버 모터, 여기에 서버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리프트를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실제 PLC 이 모듈형은 이렇게 뒤에 베이스가 있고요. 베이스도 뭐 18개짜리냐, 이 슬롯이 몇 개짜리냐, 8개 꽂을 수 있냐, 뭐 5개 꽂을 수 있냐, 더 많이 꽂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파워 서플라이 CPU 삽입하고 뭐 입출력 모듈 삽입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러한 PLC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앞에 있는 장비가 맨 왼쪽이 파워 서플라이, 가운데 게 CPU 모델명은 Q03UD2 모델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앞에 사용되고 있는 거는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때 Q03UD2 CPU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모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입력 모듈, 여기에 이제 스위치나 센서 등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출력 모듈, 램프, 솔레노이드 밸브, 부저,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배우게 될 텐데, 통신 모듈, 그 CC링크라고 하는 통신 모듈이 있어요. 이 미쓰비시에서 쓰는 필드버스 통신 모듈인데, 그래서 CC링크 마스터 모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 이 특수 모듈 시간에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커버 열어보셔도 되고요. 커버 이렇게 열어보시면 220이니까 주의하시고, 아래 220 전원 들어와서 이 내부, 이쪽에 있는 CPU라든지 이 내부의 모듈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한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원, 이 파워 서플라이는 어떠한 기기, 외부 뭐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CPU나 이런 모듈에 전력을 공급을 해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그 CPU가 있는데, CPU는 커버 열어보시면 됩니다. 커버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풀이라고 써있죠. 이 풀이라고 여기 당겨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요 위쪽에 이렇게 당기시면 더 잘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에도 메모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메모리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삽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메모리를 추가로 사서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글로파에서는 런스탑이 열쇠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레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이 런, 가운데가 스탑, 왼쪽이 CPU 리셋입니다. 이 Q03UD2 모델은 USB 포트로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더넷 포트로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USB는 1대1 통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두 명이서 여기다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이제 선을 뺐다 꽂았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더넷은 허브를 거쳐서 통신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뺐다 꽂았다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동시에 쓰기 이런 거. 동시에 쓰기는 안 되는 거죠. 동시에는 누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 기다리고. 네, 모니터링은 동시에 됩니다. 네, 모니터링은 읽는 건 상관이 없고 PLC 메모리의 값을 쓸 때는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라이팅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있어? 그건 여기 터치 때문에 있는 겁니다. 물론 터치 스크린도 여기 옆에 있는 터치 스크린 요거 HMI라고 하는데 얘도 이더넷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더넷으로도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더넷보다는 USB 통신 속도가 좀 빨라서 여기다가 그 USB 선택기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USB로 다운로드를 해도 되지만 요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입력 모듈 아까 설명드렸던 이 입력 모듈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직접 배선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다 배선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 장비 보호상 하다 보니 여기에서 배선을 빼서 지금 여기 이제 기판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인풋 커넥터를 쭉 타고 오면은 이 뒤쪽 판넬의 뒤쪽에 보시면은 인풋 커넥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인풋이라고 되어 있어서 X0부터 XF까지, X10부터 X1F까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PLC의 입력 모듈에 16점짜리, 16점짜리 두 개인데 이 각각의 16점짜리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커넥터로. 그렇게 입력 모듈 두 개가 각각 16점, 16점이 있는 거고 여기 출력 모듈 두 개. 여기 보시면은 모델 이름이 QY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QY10 16점, 16점 모듈이 이렇게 16점, 16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두 개가 출력 모듈 두 개,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하튼 CPU 모듈 설명하다 쭉 나갔는데 CPU 모듈 이렇게 보시면은 리셋, 왼쪽이 리셋, 가운데가 스탑, 오른쪽이 런 모드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USB 포트, 이더넷 포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각각 그 상태에 대해서 램프가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처음 하실 때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운로드 했는데 뭔가 좀 동작이 안 된다. 그럼 런에 일단 불이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런에 불이 안 들어왔으면 CPU가 스탑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안 하겠죠. 내가 뭔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 있는 런 그리고 또는 에러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문제가 되었을 때, 즉 전압이 떨어졌거나 할 때는 이 부분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램프 LED가 이렇게 표시등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입력 모듈 연결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우리 QX80 모듈은 마이너스 커먼 모듈입니다. 마이너스 커먼 모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QX80 모듈은 이 안에 있는 포토커플러가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양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LED니까 LED가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컴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배선을 꼭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컴 단자는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에서 스위치 거쳐 나온 게 입력 단자에 연결이 되고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는 다른 PLC를 또 여기에다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 요 안에다가 양방향 포토커플러를 다시 하나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컴 단자를 플러스를 쓰던 마이너스를 쓰던 상관은 없어요. 우리 장비는. 근데 원래는 이 QX80 모듈은 마이너스 컴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는 마이너스 컴 모듈인데 양방향으로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여기는 SMPS는 AC 전원 들어와서 220V 전원 들어와서 24V 전원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형태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레일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나오다 보니 이러한 타입보다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일 뒤에 보이시죠? 이쪽 뒤에 이 레일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건 옛날 형태, 이러한 형태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고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S89 내부 구조. 요게 이제 외부에 스위치를 연결한 부분이고 안에 이렇게 포토커플러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커먼 모듈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어떤 용어를 부르냐면 요 입력 단자 기준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싱크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싱크대라고 하잖아요. 개수대를 싱크대로 가잖아요. 아니면 우리 구멍으로 어디 가다 싱크홀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뭔가 빨려 들어가는 부분, 그런 거를 싱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 전류 단자 기준으로 전류가 들어간다고 해서 싱크 타입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근데 미쓰비시 매뉴얼에는 요 단자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또 미쓰비시 매뉴얼에는 세계적으로는 원래는 내가 연결하는 단자로 전류가 들어가냐 전류가 나오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싱크 타입이 맞고, 얘네는 여기에다 그 컴 단자 기준을 설명을 해요. 근데 컴 단자 기준으로는 전류가 빠져나오잖아요. 얘네 기준으로는 소스 타입이 돼요. 미쓰비시 매뉴얼의 설명으로는. 근데 하여튼 표준적으로는 얘는 싱크 타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모듈에 여기 불이 켜져요. 똑같이 글루파처럼 불이 켜지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거예요. 신호가 전달이 되어서 포토커플러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이 돼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왔으면 동작되는 LED가 요건데, 요 LED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물론 얘네들도 양방향 포토커플러가 존재해요. QX50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방향이기 때문에 컴 단자를 플러스 연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건 80 모듈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돼 있지만, 이렇게 양방향 포토커플러를 여기에다가 달아놔서 플러스 컴을 쓰던 마이너스 컴을 쓰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센서라고는 실린더 위에는 오토 스위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극성은 있습니다. 왜 극성이 있냐면, 위에 LED가 켜지기 위해서 갈색선, 청색선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옆에서 우리 실린더 돌릴 때 갈색선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청색선으로 전기가 나오게끔 배선을 해야 위에는 LED가 켜졌단 말이에요. 근데 걔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다고 해서 동작이 안 되냐? 동작은 돼요. 근데 LED가 안 켜질 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장비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센서는 선이 세 가닥이에요. 두 가닥이 아니라 선이 세 가닥이어서 삼선식 센서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삼선식 센서의 색깔은 갈색, 흑색, 청색 이렇게 있습니다. 갈색, 흑색, 청색. 근데 이거 안에 이 센서 종류가 NPN 타입이 있고 PNP 타입이 있어요. 근데 NPN 타입은 안에 NPN TR이 있기 때문에 NPN 센서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PNP 타입은 안에 PNP TR이 있기 때문에 PNP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NPN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만 흘러요. 무조건. 여기 지금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갈색하고 청색은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다 보니 흑색으로는 전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와야 되니 얘는 플러스 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센서 종류가 NPN 센서다. 그러면 플러스 컴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모듈에 맞추던 센서에 맞추던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동작 자체가 안 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자체가 전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컴 단자를 결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센서에 맞춰서 플러스 컴이나 마이너스 컴을 맞추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컴, 플러스 컴 모듈을 먼저 샀으면 거기에 맞게 센서를 사든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걸 결정을 매칭을 안 시키면 동작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지요? 근데 아까 용어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얘는 플러스 컴이어서 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단자로부터 빠져나오죠. 그래서 단자로부터 전기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얘를 소스 타입이라고 해요. 소스 타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소스 타입에는 NPN 센서를 연결한다. 또는 플러스 컴 모듈에는 NPN 센서를 연결한다.
이렇게 외워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PNP 타입인데, PNP 타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기가 이렇게만 흘러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센서가 작동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 전류가 들어가죠.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싱크 타입인 건데, 컴단자는 전류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기가 위에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니 이렇게 마이너스 컴에다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출력기기 쪽에 우리 거는 지금 QI10 모듈이거든요. 이 QI10 모델은 릴레이 모듈입니다. 옆에서 사용했던 거랑 동일하게 릴레이 모듈이어서 AC도 쓸 수 있고 DC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단자도 플러스 컴을 쓰던 마이너스를 쓰던 상관이 없어요. 릴레이 그냥 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릴레이 모듈이 있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 코일에다가 신호를 주면 이 릴레이가 동작이 돼서 접점이 붙고, 접점이 붙으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라든지 부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C를 쓸 수도 있고, 뭐 DC에 마이너스 컴이나 플러스 컴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매뉴얼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안에 릴레이 모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출력 모듈의 종류가 릴레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트라이아크 타입도 있고, TR 타입도 있습니다. 근데 TR 타입은 DC 전원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어할 기기가 AC는 없고 DC만 있다. 그러면 TR 타입을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타입이 수명도 더 길고 온오프 속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할 부하들이 전부 다 DC다. 그러면 무조건 저 같으면 이제 TR을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하가 AC인 거다. AC면은 트라이아크 타입을 사서 활용을 하시면 얘도 수명이 더 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교육용 장비는 맨날 돌리는 게 아니라 수업할 때만 잠깐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는 기계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명이 한정돼 있어요. 좀 쓰다 보면 이제 고장도 나고 이런데, 이런 반도체 타입은 수명이 훨씬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거의 다 TR 타입을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온오프 속도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저 글로파에서 해봤잖아요. 온오프를 빨리 해도 출력 릴레이 모듈이 온오프가 그만큼 못 따라와요. 근데 TR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텝 모터를 돌린다. 그럼 훨씬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릴레이 타입으로 스텝 모터 이렇게 회전할 때 얼마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온오프 속도가 뭐 빠를 수가 없으니 그 정도밖에 못한 건데, TR 타입으로 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 사진 한 장은 그 유튜브에서 제가 따온 건데, PLC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24V고요. 스위치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포토커플러가 동작을 하는데, 이 포토커플러의 반대편이 메모리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의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1이면은 얘가 요 메모리 값이니까 얘가 요 15번을 지칭을 하는 거여서 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 값이 되면은 연결이 되겠죠. A 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2.00이 ON이 되면 또 여기에 매칭되어 있는 메모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리가 동작이 되면 출력 쪽에 포토커플러를 작동시켜서 거기에 있는 실제 외부에 있는 부하가 동작이 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 PLC에 대한 그 원리가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걸 하나 캡처를 해왔습니다.